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그러신 분들이 아닌데. 여기 되게 오랜만이시죠? 오랜만입니다. 다시 방문하니까 어떠신가요? 여기 오면 책임감이 많이 들어요. 내가 왜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나누는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한 나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올 때마다 좋습니다. 좋다는 말이 뭐 기분이 좋다 이런 것도 되겠지만 책임의식을 느끼게 되는 뿌듯한 공간이에요. 이곳과 광복절에 어떤 연관이 있나요? 그러니까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은 일제강점기 때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아주 좀 중요한 역사 공간이고요. 이곳에 오면 일제강점기 때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선 굉장히 좀 좋은 유적 공간이기도 한데 사실 굉장히 유명하면서도 아직까지 조금 덜 알려진 하나의 행사가 있습니다. 해마다 8월 15일 광복절이 되면 바로 이곳에서 독립민주축제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유명한 가수도 오고 콘서트도 하고 클래식 공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해마다 역사 콘서트라는 핵심 무대에 수년째 사회를 맡고 있는 게 바로 저예요. 유명해라. 특수한 게 뭐냐면 해마다 정말 많은 분 이곳에 와서 함께 이 공연을 보고 독립과 민주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올해는 8월 한 달 동안 온라인 축제로 시간을 만들어 봤고요. 온라인에 걸맞게 굉장히 좀 다양한 아이템, 기획들이 딱 따라붙어서 이야기가 진행되니까 충분히 관심 가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또 광복절을 맞아서 저희도 준비했는데요. 8분 15초 안에 광복절을 설명해주는 미션입니다. 8분 15초 안에요? 여기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는 데인데. 저희가 실망하지 않도록 선물을 준비했어요. 국립영웅 배지 4개. 짜잔, 짠짠짠짠. 이거 저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럼 또 제 입장이 좀 바뀌죠. 열심히 합시다. 자, 그럼 가보실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네네네네. 심용환 작가는 강의하는 건물마다 한정된 시간 안에 강의를 해야 한다. 최종 8분 15초 안에 강의를 다 하면 성공. 단 이동 시간은 포함되지 않아요. 작가님. 네네. 저희 이거 성공하면은 배지를 드리는데 실패하면은 벌칙이 있어요. 벌칙이요? 갈수록 너무 오매지는 거 아니에요? 긴급 배지를. 보자. 배지를 받는 것 자체는 좋은데 도전해 주시면 됩니다. 벌칙 싫은데 배지는 받아야지. 도전! 네, 한번 해볼게요. 한마디로 먼저 정의를 한다면 우리는 치열하게 광복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말이 적합한 표현일 것 같아요.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여러 곳에서 활발한 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당시에는 충칭에 있었기 때문에 충칭임시정부라고 불렀습니다. 충칭에 정착한 임시정부는 아주 중요한 3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대일 선전포고, 그러니까 일본과 전쟁 선전을 포고하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일본을 몰아내고 이런 나라를 세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국 광복군을 만들어서 광복군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CIA의 전신인 OSS와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선 적극적으로 중국 국민당 정부를 설득하면서 어떤 임시정부의 국제 공인과 그리고 국제적인 독립 인정 같은 노력들을 위한 활발한 외교 활동을 펼쳤었는데요. 그 결과로 카이로 회담에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조선의 독립이 공식적으로 보장을 받는 외교적인 쾌거를 올리기도 하죠. 우리나라밖에 없었다는 것들, 그것이 외교적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국내적인 상황도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데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활약이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1944년 정도가 되면 일본은 곧 패망을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요.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일본 총독부에서도 우리가 곧 망할 거니까 한반도에 있는 일본인들을 안전하게 본국으로 데려가야 된다. 어떻게 하지? 그러면 국내 지도자랑 좀 협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여운형과 만나게 됩니다. 여운형은 총독부와 만난 자리에서 3개월치 이상의 식량을 보장해줄 것, 그리고 정치범들은 독립운동가들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석방을 또한 할 것, 등등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게 되고요. 결국 그것들에 대해서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운형을 중심으로 해서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안재훈 같은 거물 우익 정치가들도 함께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운형은 사태를 직감했고 해방이 된 날 바로 이곳에 와서 이제 서대문형무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독립의 기쁨을 같이 또 나누기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해방 다음 날인 8월 16일 정도가 되면
전라남도 쪽에서도 이미 해방의 화발마가 전해져서 우리가 해방됐구나 막 이런 어떤 즐거운 보도와 기록들이 남아있게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 공교롭게도 바로 이곳이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서대문 연못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상당수가 독립운동가들이었고 해방의 기쁨을 누리면서 서울역을 통해서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해방의 메신저, 우리가 광복을 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 참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역설적인 의미를 가진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공! 자신감 붙었어요. 완벽하죠.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오, 아 요거 말고 또 있는 거예요? 오, 텀블러. 근데 뭐가 들어있네? 그러니까 이게 텀블러도 주는 거고 안에 있는 커피도 주는 거고. 자, 이제 시간 없으니까 바로 다음 장소로 가시죠. 뭐라고요? 아, 저희가 이제 8분 15초 안에 다 하려면 지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끝난 다음 게 장소 아니고? 빨리 갈게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바로 다음 도전하시는 걸로. 뭐든 할 수 있어요, 지금. 안중근 배지를 바로 달아드릴게요. 다음 바로 도전해볼까요? 도전! 서대문 연못소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 공간인데요. 제가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먼저 공간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서대문 연못소는 경성에 붙어있는 감옥입니다. 많은 죄수들이 이곳에 와서 잡혀와서 경찰이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실제로 서대문 연못소는 경성에 위치한 근대형 감옥이기 때문에 이곳에 경찰이 직접 와서 취조를 하고 취조 과정 중에 고문이라든지 폭행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곳에 현재 마련되어 있는 전시 시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서대문 연못소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수용 시설이죠. 굉장히 많은 죄수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공간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옥사의 중앙에 위치한 곳에 서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건물 구조가 방사형 구조예요. 그리고 실제로 와서 보시면 창문이 굉장히 많고 통풍구도 굉장히 많아요. 쉽게 말해서 빛이 굉장히 잘 통하고 바람도 잘 들어와요. 이렇게 얘기하면 빛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바람도 많이 들어오니까 되게 지내기 편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빛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 간수 입장에서 죄수들을 이렇게 감시하기 되게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구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세요. 빛이 많이 들어오고 바람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더 춥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곳에 들어왔었던 굉장히 많은 죄수들이 겨울에는 동상에 걸리기가 일쑤였었고 또 한편에 여름엔 정말 찌는 듯한 더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화장실 시설을 그냥 이렇게 나무 통으로 만들어서 그 감옥 안에다가 비치를 했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봐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서대문 연못소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추우면 추운 대로 고통스럽고 더우면 그 어떤 찌는 듯한 열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말 그대로 너무나 힘들었었던 이승의 지옥이었다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잠깐만 여기에 꼬였다. 한편에서는 실제로 이곳에 들어왔던 죄수의 상당수는 독립운동가들이잖아요. 독립운동가들의 전향을 강요하기 위해서 식사량을 조절하는 아주 혹독한 정책을 펼치기도 하고 혹은 전쟁기 때 같은 경우는 전쟁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자를 동원을 해서 노무동원, 즉 제품을 생산하는 일을 강요했다라든지 등등등의 굉장히 힘들었던 고초들을 이곳에서 많이 치르기도 했었습니다. 또 하나 좀 중요한 사실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3.1운동 당시에 굉장히 많은 만세운동이 있었고 그 중에는 유관순 열사로 상징되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이 컸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서대문 연못소에는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굉장히 많이 잡혀와서 고초를 치렀다는 사실. 최근에 와선 여옥사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바로 그 여옥사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가 잘 전시가 되고 있으니까 오셨을 때 그 이야기도 함께 좀 살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 아 진짜 이야 뜯어봐도 돼요? 네네. 이야 뭐 연필도 있고 이건 뭐지? 자, 그럼 시간 없으니까 이제 또 빨리 이동할까요? 아 이거 안 봐요? 아 이거 아니 이거 보면서 가자고. 작가님, 네. 당연히 도전하실 거죠? 뭐 안 해세요? 안 하면 지금 퇴근? 그럼요. 벌칙만 수행하시면요. 벌칙? 도전하겠습니다. 유관순 배지. 자 도전. 아이고.
서대문 형무소는 그 위치 또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바깥에 앞쪽에는 독립문이 있습니다. 독립문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서재필, 윤치호 등을 중심으로 해서 구한말, 조선왕조 그리고 대한제국을 지켜내려고 했었던 치열했던 독립협회의 투쟁이 남겨져 있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뒤편에는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들어서게 되는 거니까 이것이 하나의 거대한 역사 벨트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해방 이후에도 계속 사용이 됐습니다. 언제까지? 1980년대까지 사용이 됐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의 절반은 일제강점기고요. 나머지 절반은 한국 현대사의 기간 동안 계속 서울구치소 등의 이름으로 이용이 됐기 때문에 고단한 한국의 현대사, 특히 독재 정권과 싸워왔었던 민주운동사에 아주 중요했었던 민주열사들이 이곳에서 고초를 치르기도 했다는 겁니다. 즉 이곳은 독립과 민주라는 두 가지 상징이 함께 어우러지는 곳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를 배경으로 해서 현재 매해 독립민주축제라는 것을 이곳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공의 기념으로 마지막 선물 또 드리겠습니다. 또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쁘다. 뭔가 돌리는 게 있는데 오르골? 음악은 약간 성공에 비해서 슬프긴 한데 여하튼 이런 게 이제 제가 이제 시간 내에 완주를 해서 받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번에 진행되는 서대문 독립민주축제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면 이런 선물들을 굉장히 많거든요.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구석구석 정보나 안내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분 15초 안에 끝내는 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장소를 가셔서 끝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또 있어요? 자, 가시죠. 그래 어차피 한 거 갑시다. 자, 8분 15초 완성! 자, 끝난 거죠? 아, 그럼요. 완벽했어요. 사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매 8월 15일은 광복절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야만 하는지 올해 8월 15일도 그런 것들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